자, 교재는 661페이지 검증조서입니다. 자, 의의 볼게요. 자,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을 말해요. 주체가 누군가요? 법원 또는 수사기관입니다.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조서가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검증조서가 있는데 우리가 동그라미 1번은 봤죠. 311조에서 봤어요. 311조 즉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조서는 땡땡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죠. 그쵸? 근데 지금부터 배우는 것이 요 312조 6항인데 요 2번을 체크해보세요. 이것은 요 6항은 요 밑에 나와 있죠? 밑에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를 것,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것, 그쵸?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를 구비해야 돼요. 첫 번째, 땡땡 해놓고 절차, 방식의 이 적법성 플러스 밑에 뭐 있어요? 성립의 진정. 성립의 진정. 이 두 가지가 구비가 되면 증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밑에 수사기관의 검증조서 6항이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즉 검증조서는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동그라미 1번. 그쵸? 그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됐을 때 안에서 동그라미 2번. 그쵸? 이 두 가지 절차와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를 것, 그다음에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것, 이 두 가지가 구비가 됐으면 증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두 가지 외우셔야 돼요. 자, 범위 나와 있죠? 1번 됐고 2번 보세요. 2번. 당해 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판례 볼까요? 자, 수사보고서 나왔네요. 자, 수사보고서 세무쳐 볼게요. 자, 수사보고서에 검증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을 때 이것은 여기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는 것. 그쵸? 여기 해당될까? 이런 말이. 그래서 312조 6항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요건이 구비가 되면 증거를 쓸 수가 있을까? 이런 말입니다. 그랬을 때 자, 수사보고서의 검증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을 때 이것은 실황조서도 아니고 단지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312조 1항의 요건도 안 되고요. 그 다음 밑에 313조 1항 요건도 안 되고요. 밑에 311조도 안 되고요. 315도 안 되고 316도 안 된대요. 결국 뭐다? 이것은 어느 조문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못 쓴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판례니까 별표 쳐보시고. 자, 절차 방식에 따를 것이란 말은 형식적 진정 성립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뭐 다른 조서와 똑같습니다. 개념 자체가. 자, 성립의 진정 뭐 읽어보시고 앞에 거는 형식적, 성립의 진정은 실질적 이 두 가지가 구비가 되면 증거를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성자라고 하는 것은 검증조서를 작성한 검사, 사법경찰관을 말하며 단순히 검증에 참여했다고 해서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예요. 자, 여기까지를 하면 이제 이 조문은 끝났어요. 이 조문은 끝났는데 몇 가지 좀 검토를 더 해볼게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1번, 그 밑에 2번, 오른쪽에 3번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 능력, 그쵸? 자, 동그라미 1번. 이 검증조서에 기재된 앞에 뭐라 그랬어요? 앞에 검증조서의 작성 주체가 누구라 그랬어요? 검증조서의 작성 주체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310조 6항 같은 경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피의자나 제3자 등 이 참여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을 때 이것도 검증조서로 볼 것이냐 이런 말이. 우리 판례는 통설과 판례는 두 개로 나눠봐요. 여기 현장 지시하고 현장 진술로 나누어서 평가를 달리한다 이런 말이. 자, 보겠습니다. 현장 지시는요.
검증조서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312조 6항에 따라서 해결하면 돼요. 반면에 현장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조서와는 분리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분리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312조 6항이 아니라 312조 1항에서부터 4항까지를 준용을 해요.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 한번 볼게요.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에 대해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만 하였을 뿐 공판정에서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 및 범행을 재현한 부분에 대해서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인정한 흔적이 있대요? 흔적이 없대요. 오히려 이를 부인하고 있다면 여기서 뭐라고 했지? 312조 1항부터 4항까지 하면 성립의 진정이 인정돼야 증거 능력이 인정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이를 부인하고 있다면 이것은 뭐다? 마지막에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원심 조치는 항소심 조치는 위법이다. 증거로 못 쓴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한 것은 위법이다. 이 경우는 6항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312조 1항에서부터 4항까지를 적용한 것인데 그 중에서 이 판례는 사망을 적용해서 이러한 판결 루지를 내렸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즉 사법경찰관 작성이 피신조서죠. 그렇죠? 사법경찰관이니까 사망에 따라서 성립의 진정과 내용을 인정했을 때 한해서만 증거로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내용 자체도 인정하지 않았고 성립 진정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를 못 쓴다. 이런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별표. 자, 밑에 판례도 보시면 사법경찰관 작성이죠. 그쵸? 밑에 보시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증거로 못 쓴다. 이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올 수 있는 건 몇 개 안 나와요? 나올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판례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는요. 자, 밑에 2번 볼게요. 자,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 도화의 증거 능력. 그랬죠? 원칙은 뭐예요? 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6항에 따라서 처리하면 돼요. 반면 현장 재현 사진 같은 경우에는 현장 진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 진술이 뭐였어요? 여기 나와있죠. 현장 진술. 그렇죠? 현장 진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논리로 1항에서부터 4항에 따라서 판단하면 돼요. 자, 볼게요. 자, 사법경찰관 작성이니까 312조 3항이겠지. 3항이니까 성립의 진정 플러스 내용 인정 모두 구비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두 부인하고 있다면 증거로 못 쓴다. 이런 판례입니다. 됐죠? 이것도 체크하시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두 개밖에 없어요. 요 판례, 밑에 판례. 세 번째입니다. 실황조사서 증거능력 볼게요. 자, 실황조사서가 뭔지는 알죠? 들어는 봤지? 그러면 알잖아요. 그쵸? 자, 밑에 실황조사서는 그 정확성에 있어서 검증조사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312조 6항에 따라서 증거 능력을 판단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설입니다. 학설. 판례는 좀 달라요. CF 판례는 좀 달리 봐야 돼요. 판례 밑에 나와 있죠? 보겠습니다. 자,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 발생 직후 사고 장소에서 긴급을 요해서 영장 없이 기재된 것이라면 시행된 것이라면 이것은 형소법 216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사후에 영장을 받지 않는다면 이것은 뭐다? 위법이다. 이런 말이 됐죠? 그 다음 밑에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면전에서 자백한 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 재현하고 사법경찰관이 그 재현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이를 사진에 촬영한 것 외에는 별다른 기재가 없을 때 피고인이 이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면 그때는 증거로 못 쓴다. 역시 이 판례 역시 마찬가지로 사망 212조 사망을 적용해서 성립진정 플러스 내용인정 모두 구비되었을 때 증거를 쓸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떤 것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로 못 쓴다. 이런 판례입니다. 이것도 별표. 결국
학설하고 좀 다르지? 학설하고 좀 달라요. 학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학설을 볼 게 아니라 학설을 볼 것이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하세요. 학설을 볼 것이 아니라 판례를 보셔야 돼. 판례.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공부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판례를 보시고 자, 그다음 밑에 거.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면전에서 자백한 진술에 따라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한 사진과 그 내용으로 된 사법경찰이 작성의 실황 조사서는 피고인이 공판장에서 모두 부인하고 있대요. 역시 증거로 못 쓴다. 역시 똑같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 사망을 적용했던 사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가지를 묶으시면 돼요. 이것도 별표 쳐보시고 두 가지를 묶으시면 된다. 그래서 육항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사망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자, 밑에 거 뭐 됐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감정서 볼게요. 자, 감정서는 이 감정 결과와 경과를 기재한 서류를 말하게 되는데 1항하고 2항과 같이 처리하면 돼요. 무슨 뜻인지는 조금 이따 볼게요. 자, 적용 범위 보면 감정서에는 법원의 명령에 따른 감정서, 그 다음에 수사기관의 촉탁을 받은 감정서, 그렇죠? 이렇게 포함된다. 자, 여기 2번 사인이 의뢰하여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감정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진술서에 준해서 313조 제1항에 따라서 증거 능력을 판단하면 됩니다. 밑에 나와 있죠? 밑에 사인인 의사가, 그렇죠? 사인인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라고 볼 수가 없죠.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311조 무슨 말이에요? 311조 315조 뒤에 나옵니다. 315조 요거로 볼 수가 없다. 없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 능력이 못 쓴다는 311조는 315조에 해당되면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증거 능력이 없다는 말은 이것도 안 되고 이 조문도 안 되고 이 조문도 안 된단 말이에요. 사인이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315조 등도 아니기 때문에 그 서류에 대해서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증거로 못 써요. 못 쓴다. 이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검사에게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요 증거 능력 인정 요건 나와 있죠? 그쵸?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 책보다는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해놨어요. 보충 설명. 여러분 책에 있는 거 두 줄짜리 있죠? 그 지우시고 요거 보시면 돼요. 근데 필기를 해야 되느냐? 필기할 필요 없어요. 필기할 필요 없고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뭐 필기할 만큼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뭐 시험에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책에 있는 내용이 약간 부정확하기 때문에 요것을 좀 대체합니다. 그쵸? 요거 뭐 다 배웠잖아요. 313조 다 배웠기 때문에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요것이 이해가 되었다면 요 판례 이해하면 되는데 중요한 판례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보시면 돼요. 어쨌든 뭐 굳이 313조 사망해서 뭐 굳이 나올 건 별로 없어요. 됐고 건너 패스합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가 나와요. 다음 페이지가. 자, 314조 가볼게요. 요게 더 중요하죠. 자, 우리 지금 방금 312조를 배웠고 313조를 배웠잖아요. 그쵸? 자, 이 경우에 그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했어요. 질병에 걸렸어. 코로나에 걸렸어. 코로나에. 또는 외국에 거주해요. 소재가 불명이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서 진술할 수 없을 때에는 그때는 그 마지막 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행해졌을 때 안에서 증거를 쓴다. 이런 말이에요. 특신 상태.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밑에 의 볼게요. 312조 313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구비하면 그 조문대로 처리하면 되니까 구비를 못했다 할지라도 요 필요성 그 다음에 특신 상태 요 두 가지가 구비가 되면 증거로 씁니다. 그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여기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기타 이밖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서 진술할 수 없을 때 이것이 뭐야? 필요성. 그 다음 두 번째가 밑에 나와 있는 특신 상태. 이 두 가지가 구비가 됐을 때는 뭐 한다? 증거로 쓴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뭐 취지 보시고 범위 갑니다.
범위. 자, 검사 작성 피신조서. 이것은 314조. 314조. 자, 볼까요?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 같은 경우에는 이 당해 피고인은요, 이 314조가 적용이 안 돼요. 당해 피고인은 314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몇 조가 적용돼요? 312조 1항이 적용돼요. 1항이.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지 314 적용이 안 돼요. 따라서 적용되지 않고 누가 적용되는가 하면 요 공범하고 공동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314조가 적용돼요. 두 번째, 경찰 작성 피신조서는 314조 적용이 안 돼요. 314조 적용되지 않고 뭐가 적용돼요? 312조 3항이 적용돼요. 이게 적용된다. 이건 적용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 다음 진술조서, 진술서, 진술기재서, 검증조서, 감정서 등에는 314조 적용돼요. 여기 동그라미 쳐볼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밑에 판례 한번 가볼게요. 이 판례가 중요해요. 이 판례 별표 쳐볼까? 별표 쳐볼게요. 자, 여기 밑에 외국 동그라미. 외국에 권한 있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나 서류는 314조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면 증거로 쓸 수가 있다. 즉 314조로 해결하겠다 이런 말. 그 예가 밑에 나와 있지? 미국이니까 미합중국 동그라미. 미합중국 동그라미.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뭐? 여기 미국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밑에 공범에 대한 증언 녹취서 요거 314조를 적용한다고요. 314조 적용하기 때문에 필요성 플러스 특신 상태가 구비가 된다면 밑에 나와 있지? 밑에 이것이 구비가 되어 있다면 314조에 따라서 증거로 쓰겠다. 됐죠? 색깔 하나 해두세요. 여기 색깔 하나 해두시면 돼요. 1번이 더 잘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 체크하는 거예요. 2번 같은 경우도 나온 적도 있는데 같이 해볼까? 같이 요것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쵸? 314조. 자, 666페이지 인정 요건을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필요성입니다. 자,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어야만 됩니다. 첫 번째 사망, 질병. 자, 질병은 중병을 말합니다. 중병. 동그라미 치시고. 뭐 우리 코로나처럼 이런 중병 걸려야 돼요. 자, 두 번째 외국 거주는요. 단순히 외국에 있다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 보시면 그를 공판중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다 강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상당한 수단을 다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법정에 출석시킬 수가 없을 때 모든 수단을 다 강구를 했는데 상당한 수단을 다 강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못 끌고 나와요. 그랬을 때 한해서 314조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 판례가 총 4가지가 있는데 빨간색으로 미국 동그라미. 외국 거주죠. 일본 거주죠. 그쵸? 일본 거주입니다. 밑에 보면 미국으로 불법 도피하였다. 미국 동그라미. 프랑스 거주죠. 동그라미. 요 4가지 판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314조를 적용했어요. 읽어보시면 돼요. 어떤 요건 갖췄기 때문에 여기 모든 수단을 강구하였고 상당한 수단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못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314를 적용했던 사건인 거예요. 자, 다음 밑에 소재불명. 단순히 송달불능만 갖고서는 안 돼요. 송달불능이 되어서 소재 수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그랬을 때 314조를 적용하는 거예요. 체크하시고. 판례 있어요. 두 번째, 송달불능 갖고 안 된다 그랬어요. 소재 탐지 촉탁을 통해 소재 확인을 하지 않거나 여기서 뭐라 해서 여기서 소재 수사를 해야 한다 했잖아요. 이것을 해야지
314를 적용해야 되는데 소재 확인을 안 했어요. 또 촉탁을 했는데 회보가 안 왔어요. 주거지가 아닌 곳에다가 탐지 촉탁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314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1번하고 2번을 비교하시고요. 1번은 되지만 2번은 안 돼요. 관련 판례가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비교하시고. 자, 기타 사유라고 하는 것은요. 기억력, 분별력의 상실 상태에 있거나 상실. 근데 요 판례 보세요. 요 판례 번호 보세요. 판례 번호. 요 판례 번호가 여러분 책에 있는 판례 번호인데 여러분 책은 3줄이고 이건 4줄이잖아요. 여러분 책이 더 정확한 거예요. 이것을 넣은 이유는 나중에 다시 정정하겠지만 자, 여기서는 상실 상태에는 기타 사유에 들어와요. 그리고 또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여기 구인을 명했어요. 구인을 명했는데 끝내 구인이 집행되지 않았어요. 이것도 기타 사유에 들어와요. 기타 사유에 들어와서 314를 적용하는데요. 자, 증언 거부권을 행사를 했다. 증언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여기 314조에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증언 거부권 행사가 판례가 변경돼요. 판례가 변경된다. 요것이 세무쳐봐요. 요것은 314조를 적용시키지 않아요. 그 판례 변경된 것이 뒤에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는 여기밖에 안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만. 제가 여기까지만 적어놨어요. 심신상실사 상태에 있는 경우다까지만 적어놨는데 원래 원문은 뭐예요? 원문은 이게 원문이에요. 근데 이걸 왜 뺐는가? 증언 거부권 때문에 뺀 거예요. 어쨌든 지금 뭐다? 상실 상태에 있거나 구인을 명했는데 끝내 구인이 집행되지 않는 거. 이거 쓰지 마세요.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기타 사유가 들어온다. 근데 증언 거부권 행사는 적용하지 않는다. 전부 다 세 가지 판례, 전부 다 뒤에 나오니까 일단은 가만히 놔두시고요. 자, 기타 사유 또 있어요. 자, 기타 사유는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했어요. 충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때를 말한다. 그러니까 어디랑 비슷하지? 여기랑 비슷하지? 여기. 외국 거주할 때 모든 수단과 다 했다. 상당한 수단을 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못 끌고 나왔을 때. 그쵸? 이것도 314조 적용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건 외국 거주는 아니지만 그쵸?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됐을 때 그때 314조 적용되는 것인데 이걸 누가 증명하라? 검사가 증명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 뜻이 마지막에 원하는 밑줄만 거둘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쭉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송달불능 됐잖아요. 송달불능 되었다. 여기도 송달불능 되었다. 위에서 뭐라고 했나? 앞 페이지에서 666페이지 뭐라고 했어요? 자, 1번 송달불능만 갖고서는 안 된다. 송달불능이 되어서 소재 수사를 해야 돼. 소재 수사. 즉 소재 탐지 촉탁을 해야 돼. 소재 탐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 화학이 도저히 안 돼. 그랬을 때 한해서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 한번 해보시면 송달불능이 되었죠. 그래서 이 소재 탐지 촉탁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때 314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또 밑에 송달이 불능되었다. 주민등록 미등재로 인해서 그 소재를 확인할 방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도 314조. 자, 계속 불출석해서 3회에 걸쳐서 구인장을 발부를 했는데 가출하여 소주불명이다. 가출하여 소주불명. 어디 간지 알 수가 없지. 그랬다고 한다면 이때도 314조. 진술을 요할 자가 주소지를 떠났어. 주소를 알 수가 없어. 이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게 가출이지 뭐야. 가출이지.
7번, 8번. 5, 6번 비슷하고 7, 8번 비슷하고 9번 중풍 동그라미 중풍. 그래서 장애 등급 3급 5호 장애로 인해서 법정에 출석할 수 없었다. 그 후 신병 치료를 위해서 속초로 갔는데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어. 연락 두절. 소재 탐지가 불가능하다 했을 때 이때도 314조. 일정한 주가 없이 전전유전에 전전유전 넉마주의 등으로 소재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했을 때 이것도 314조.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계속 불응합니다. 불응한다. 그래도 구인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이 안 돼. 계속 불응하기 때문에. 구인장이 집행이 안 돼.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구인장이 집행이 안 돼. 요거 314조. 어디 나와 있었지? 앞에 있지. 앞에 있지. 요거죠. 아 이거잖아 이거잖아. 끝내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거잖아 그치? 이거 314조 그쵸? 여기 계속 불응하여 끝내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았다 314조. 출제 잘 돼요. 출제 잘 되는 판례 별표 3개짜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뭐 다 출제가 잘 되지만 여기 9번이 출제가 많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1번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똑같네 여기도. 구인장을 발부를 했는데 여긴 발부까지 했네. 집행이 안 됐어 집행이. 여기도 집행이 안 됐지. 여기 집행이 안 됐지 그치? 집행이 안 됐다. 여기 집행이 안 됐다.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되려고 뭐 누구 뭐 집행이 안 돼요? 집행하고 싶지? 근데 피고인의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로 주소를 넘기고 소환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이 지금 법정에 나오라고 한 사람이 주거를 옮겼어. 소환에 불응해. 괜히 그쵸? 보복이 겁나서. 그래서 구인장이 발부되었지만 집행조차도 되지 않았다. 속된 보복사건입니다. 보복사건. 요거 좀 체크해서 해두시고. 이 색깔 칠한 글씨만 봐도 되지만 보복이라는 사건 하면 좀 더 기억이 많이 남잖아요. 이것도 봐두시고. 자 다음 치매. 중풍도 인정하는 마당인데 치매는 당연하죠. 치매도 314조. 이것도 출제가 잘 돼요. 이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자 밑에 만 4세 6개월 제1심 증언 당시 만 6세 11개월 된 피해자가 기억이 안 난대. 안 난다는데 뭐 어쩔 거예요? 죽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데 뭐. 그래서 진술의 일부가 재현이 불가능해. 재현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랬을 때 314조. 두 가지 비슷하죠? 잘 나와요. 묶으시고. 일부러 하는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 안 하는 수도 있잖아. 그쵸? 뭐 기억이 안 난다는데 그쵸?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난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뭐 치매급이랑 동급 아닙니까 그러면? 자 다음 314 적용하지 않는 거. 단순히 소재 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송달 불능된 거. 그쵸? 탐지 촉탁을 했긴 했지만 회부가 돌아오지 않아요. 회부가 오지 않아요. 이것만 갖고서는 아직은 안 된다. 증인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당연히 보내니까 송달 불능이 돼버리지. 그치? 그쵸?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니까. 그리고 회보도 소재 불능이라는 회보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다음 조출 뒤에 또 해야 되죠. 다음 뭐 소재 탐지 촉탁을 또 거듭거듭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단순히 한 번 보내니까 불능되었다는 이유로 바로 314조를 정하면 안 돼요. 1심에서 송달 불능된 주소로만 소환하고 그쵸? 기록상 용이하게 알 수 있는데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다른 주소로 소환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쵸? 소환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했을 때 31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경찰이 증인과 가족의 실거주지를 방문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밑에 출석을 적극적으로 권유 독려하는 등 증인 법적 출석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300사 적용되지 않습니다. 6번 소재 탐사도 한 바가 없어요. 구인 신청도 한 바가 없어요. 그럼 뭘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300사 적용하지 않겠다. 다음 자 7번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는데 마지막 주 이러한 절차를 전혀 시도도 안 해봤어. 시도조차도 안 해봤다. 또 소재 탐지 촉탁이라고 하는 것 등 이런 것을 취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한 적이 없어. 그쵸? 비슷하지? 300시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음 성추행으로 인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았어. 이것만 갖고서는 안 되고요. 출산을 앞두고 있다.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봐, 요게 바로 제가 앞에서 필기를 해드렸던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전원합의체. 여기 전원합의체. 그쵸? 이 세 가지를 묶으세요. 첫 번째 뭐가 제일 먼저 나왔나요? 여기 제일 먼저 나왔죠? 여기 12번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여러분 책에는 몇 번인지 모르겠고 여러분 책은 11번입니다. 여러분 책은 자 정당하게 증언거부권 출석했어요.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거죠. 법정에 출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때는 법정에 출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사망 등의 이 사유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314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 2012년 5월 17일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쭉 같은 판례로 11번, 13번 전부 다 같은 판례가 나오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 행사했다 적용되지 않고요. 자 마지막에 증언거부권 행사한 것이 아니지만은 밑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거의 마찬가지다. 거의 마찬가지.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행사한 것과 거의 마찬가지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거로 못 쓴다. 310절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쵸? 행사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증인이 증언거부권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314조를 적용하지 않겠다. 그쵸? 자, 다음 특진 상태. 이것은 앞에서 배운 거랑 똑같습니다.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쵸? 요 판례도 잘 나와요. 그 다음 여러분 책에는 제가 요거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판례는 여러분 책에 없을 거예요. 자, 314조를 에 따라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진술이 조서의 작성 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을 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 갖고서는 부족하고요. 이를 넘어서 법정에서의 반대 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면 그때는 314조의 특신 상태라고 보겠다. 이런 말이 아시겠습니까? 이런 뜻이나 이런 뜻 같은 뜻이죠? 두 가지 다 출제 잘 되니까 봐두세요. 자, 그 다음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단순한 개연성 갖고서는 부족하고요. 밑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끝까지 이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